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부부인데요. 남편은 59세, 부인은 50세입니다. 50대 부부의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에게 흔치 않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소니 창업주인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한 명언입니다. 나의 경영 이념은 소니와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원들의 행복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소니에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 직원에 대한 나의 최대 사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소니의 근무에 정말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 부부의 실전 사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부는 여자는 초혼, 남자는 남매를 두고 이혼한 재혼남입니다. 둘은 2000년도에 만나서 사실혼 관계로 2002년 아들 낳고 2003년 딸을 낳았어요. 아들 임신 중에 부도 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거의 능력이 없다시피 살다가 재작년부터 일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고생스러운 일을 하다가 이마저도 실직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두 부부가 올해 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생활은 여자가 인터넷으로 옷 도매를 하고 남편이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여자가 셈이 많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은 성격이고 아들 염려증이 있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일 때 바람펴서 만났어요. 전 부인이 아이를 다 키우고 있고 남자는 이혼 전엔 작은 기업의 대표였는데 이혼 후 이 여자 만나고 완전히 능력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부부고요. 이쪽에 있는 사주가 남자분의 사주고 이쪽에 있는 사주가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여자가 유부남인 남자와 바람을 펴서 200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면 여자분이 32살일 때예요. 32살일 때 유부남인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잘 아직 인생에 대한 그 경험이 짧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아니라서 여성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있는 남자인데 그 총각 중에서도 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처녀가 총각이랑 결혼하지 왜 유부남이랑 결혼을 할까?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여자분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남자분이 작은 기업의 대표였고 남자분이 9살이 많으니까 이때 33살, 32살, 41살 때였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이제 있던 자녀분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이제 두 명을 낳는데요.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남자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계속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월세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남자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마저도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지인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궁합을 볼 때에는요. 그 사람 각자의 사주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을 본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남자랑 여자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 이걸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맞춰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그걸로 탈락이에요.
탈락이라는 말은 맞춰볼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것도요, 그 사람 사주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 80%는 결정이 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이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분이 있는데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잘 맞든 안 맞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무조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주가 안 좋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저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저 여자가 사주 나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보니까 사주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각자가 사주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궁합은 잘 맞아요.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그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분은 자기 가정까지 버리고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녀들이 유부남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가정 하나씩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탄받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42살에 이혼을 하고 이제 가족들 다 팽개치고 이 여자분이랑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여자운이 어떤가 보고요. 가정운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해년, 정축월, 갑진일, 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기운이 없어요. 금기운이 없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한 여자에 만족할 수가 없죠. 재가 많잖아요. 재가 많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관성운이 없죠. 관성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식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식운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자식운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혼을 안 해서 노총각으로 이제 늙으면 자식을 안 낳는 거니까 자식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겨서 고생을 한다든가, 애를 낳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고생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처럼 결혼을 딱 했는데 이혼해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싹 맡겨버리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하고도 인연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성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가 관성운이 약하다. 그 얘기는 가정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관성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 좀 불리하니까 그렇게 좋은 신랑감은 못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주가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죠. 지금 이분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운이 안 좋은 거고요. 한 여자에 만족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또 관성운은 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과의 인연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상 봤을 때는 어때요? 한두 개씩 골고루 구성이 좋게 이렇게 이제 짜여져야 되는데 그런 사주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은 기유년, 신미월, 신해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화가 없죠? 목화가 없고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이분이 32살 때 이제 9살 많은 이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화토금수에서 이 목화라는 것이 발산의 성질이라고 했고 금수라는 것이 수용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발산의 성질이 좀 약해요. 그러면 남자한테 뭐 막 애교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을 보더라도요. 지금 신의 일주인데 해수가 어때요? 진의 원진살이죠. 이분도 원진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성운하고 비경겁재운이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목화가 없으니까 목기운이 뭐죠? 재성운이고 화기운이 관성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때요?
여기에서 재성운은 여기 목기운도 있고 을목이 두 개나 있어요. 간목도 있고 지지에 많으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사주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죠. 게다가 이분은 그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궁도 깨지면서 지금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원래 남자운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도 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유부남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합을 볼 때에는 일주를 서로 대입을 하죠. 남자분이 갑진일주고 여자분이 신해일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지가 충이 된다거나 이렇게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목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남자분은 목기운이 두 개가 있고 화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금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분이 세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이런 맛이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궁합만 봤을 때는 그래도 평균은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근데 올해 운이 남자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 진토가 배우자궁인데 올해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진의 원지살이죠. 훈년엔 어때요? 갑경충으로 천간이 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수가 들어오면서 신자진 반합으로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기신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훈년까지 1년 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제 지금 고생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실직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궁합을 볼 때 까다롭게 봐야 된다. 각자의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20대 청춘 남녀가 처음 결혼할 때 그때 얘기고 이제 중년이 됐을 때에는 다르죠.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보통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보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분이 몇 년간의 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나이가 50세인데 이제 내년에 정축대운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여자분도 이 사주에 없는 정화가 화기운이 이제 들어오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4세 신미대운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의 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두 분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이제 실직을 했으니까 그 여자분하고 같이 여자분을 도와서 같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 1년은 자체는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안 좋으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